그거 누르시면 돼요. 아니, 제 거기 누르시면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디퓨전인데, 일단 앞에 그 세 분 진행한 강의가 뭐 이렇게 시리즈처럼 딱 잘 흘러갔는데, 갑자기 이제 디퓨전이 뭔가 나와가지고 좀 뜬금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 디퓨전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골랐던 이유는 사실 랭귀지 쪽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디퓨전이 많이 사용되었던 이미지 생성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분야에 이 아이디어가 활용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뭐 텍스트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어, 이제 액션 생성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보고자 고른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코스에서 이제 디퓨전을 간략하게 배웠는데, 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날은 그 아키텍처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수식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서 각자 이제 연구할 때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첫날은 디퓨전이란 이제 무엇인지 좀 근본적인 직관부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좀 근본적인 논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DDPM과, 그리고 이제 논문명은 이제 레이턴 디퓨전이지만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 2일차는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최근에 뭐 엔비디아에서나 좀 디퓨전을 활용해서 뭐 인바디 에이전트에 활용한다거나 이러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2일차 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이제 디퓨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DDPM과 스테이블 디퓨전 논문 소개, 이러한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디퓨전의 아이디어는 이 물리적 개념에서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보면 기본적인 정의는 이렇게 농도가 높은 영역에서 낮은 영역으로 물질이 순이동하는 이러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 이것을 이제 물에 염료 한 방울을 톡 떨어뜨리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그 각각의 이렇게 떨어진 염료 분자가 각각의 이제 모든 염료 분자가 충돌을 하면서 이렇게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간단하게 봤을 때는 랜덤하게 퍼지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어떤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가우시안 분포처럼 퍼진다고 합니다. 즉 이제 고르게 분포되어서 유니폼해지는 것인데요. 이 상태를 역으로 되돌려 볼 수 없을까라는 어떤 인투이션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짧은 시간으로 이렇게 끊어서 본다면은, 이제 저 그 퍼지는 분자 하나하나는 뭐 어떤 뭐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아주 짧은 시간 단위로 봤을 때 다음 위치는 해당 위치로부터의 어떤 가우시안 분포 안에서 결정이 된다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데이터에 가우시안 노이즈가 하나하나 더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봤을 때는 역으로 한 스텝 한 스텝에서의 이러한 가우시안 노이즈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이제 처음에 적용한 게 이 이미지 쪽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토인코더 등을 배우면서 그 이미지를 어떠한 레이턴트 벡터로 압축을 하고 다시 복원했던 것처럼, 이러한 디퓨전의 방법으로도 어떠한 생성 모델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인 것 같았고, 즉 이제 두 가지 과정을 나눠본다면 포워드 프로세스, 인풋에 노이즈를 점점 더해가는 과정과 리버스 프로세스, 완전한 노이즈로부터 한 스텝 한 스텝 제거해가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 이미지에서의 직관을 이제 다시 보자면은 앞에 예시처럼 노이즈를 이렇게 한 번에 이미지로 복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완전히 퍼져 있는 상태에서 저 잉크 한 방울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현재 이미지에서 아주 조금씩
노이즈를 덜어낸 이미지에 대한 복원은 이 모델이 충분히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직관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이제 도식을 보시면 위에는 이제 다른 생성 모델에 대한 아키텍처들이고요. 겐과 VAE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봤었던 것 같고요. 이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만 이제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인코더와 디코더처럼 유사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신 이 플로우와 인버스가 이렇게 fx와 f- 이렇게 역함수 관계로 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떠한 노이즈를 점차 더해가면서 어떤 Z, XT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이제 어떤 완전한 노이즈화를 한 후에 덜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디퓨전의 아이디어를 처음 적용했던 논문이 이 2015년에 나온 디퓨전 모델 논문인데 바로 이 논문입니다. 데이터 분포를 이제 연력학적 시스템 상태로 보아서 이제 이러한 확산 과정을 이제 말 그대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으로 이해한 그런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피규어를 보시면 이 파란색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T까지의 노이즈로 이제 노이즈화했다가 다시 복원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논문에서 이제 결과를 보면 엠니스트나 어떤 시파10 같은 이제 이미지 데이터셋에서 이제 샘플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샘플링이 너무 느렸고 어떤 이미지 품질도 기존의 겐 같은 모델들에 비해서 좀 너무 낮았어서 이 논문의 의의는 어떠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그러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타겟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VA처럼 어떠한 복잡한 데이터 분포를 간단한 우리가 다루기 쉬운 어떤 분포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그렇게 노이즈화 했을 때 다시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 디스트리뷰션으로 이제 그 역과정을 통해서 다시 근사하는 이런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즉 이제 보시면 포워드 프로세스를 통해서는 트랙터블한 분포를 전환한다. 그리고 유한한 시간 동안에 리버스 프로세스를 통해서 새로운 생성 모델 디스트리뷰션을 정의한다.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식을 좀 볼 건데 여기서의 이 수식을 보는 이유는 이 디퓨전 프로세스를 어떤 확률적으로 굉장히 잘 정의한 부분이라서 이후의 논문들에서도 이 수식을 기반으로 많이 레퍼런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하나하나 보자면 일단 저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그 QX0가 이제 기존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죠. X0가 이제 초기 상태의 데이터니까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다루기 쉬운 어떤 디스트리뷰션 그거를 이제 파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1번 수식을 보시면 이 트랙터블한 디스트리뷰션은 어떠한 Y 프라임은 이제 Y 이전의 모든 어떠한 상태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능한 이제 모든 상태들에서 이 전환 함수, 전환 커널을 적용해서 y로 갈 때 이 모든 트랜지션들을 적분을 통해서 이 파이 y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디퓨전 커널은 이 q가 그 포워드 프로세스 과정인데요. 즉 이제 어떠한 타임 스텝 t가 있을 때 그 t-1에서 t로 갈 때 어떠한 노이즈를 더하는 과정을 이렇게 수식적으로 모델링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트랜지션 커널이고 이것을 이제 x0부터 우리가 정해놓은 이 캐피탈 T까지 계속적으로 마르코프처럼 적용을 해서 어떠한 이 디퓨전을 수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포워드 트래젝토리에 관련된 것이고 이제 다시 역과정이겠죠. 이제 하나를 빼먹었는데 그 포워드는 저희가 따로 이제 학습하거나 그런 과정은 아니고 단순히 이제 노이즈를 더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리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더해가는 과정을 바탕으로 역으로 이제 노이즈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 수식을 보시면 여기 캐피탈 T가 있죠. 이 이제 완전한 노이즈인 상태인데 여기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뜻이고요. 이 역확산 과정은 이 XT로부터 이제 점차 노이즈를 복원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 트래젝터리가 구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만 봐서는 조금 이제 정확한 이해는 안 될 것 같은데, 어, 이 로스 펑션을 보시면은, 아, 그 제너러티브 모델링에서 그렇듯이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관련해서 이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하는데, 어, 식을 전개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서 그 VA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 식이 이제 계산할 수 없는 식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근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사를 해서 식을 전개하다 보면은 어떠한 이런 엔트로피 수식들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어떤 KL 다이버전스라던가 이런 것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 뜻을 이제 확인해 보자면은 이 리버스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XT가 있을 때 XT-1을 이제 직접 예측하는 즉 평균을 직접 예측하는 그런 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로 수행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이 정도로만 살펴볼 거고요. 추후에 이제 그 DDPM 할 때 조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결과를 보시면 이제 A가 원래 샘플이고요. 이거를 노이즈화한 후에 다시 생성한 모습이 이제 C고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롭게 생성한 샘플들이 이렇게 D라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제 원본에 비해서 원본과 좀 유사하긴 하지만 생성본이 조금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말 그대로 어떠한 확률적인 이론 기초를 제공했다. 이러한 컨트리뷰션이 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DDPM인데 이 DDPM 논문이 이제 기존의 어떠한 이론적 기초만 제공했던 그런 모델을 실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그런 논문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이제 디퓨전 모델의 문제점을 개선을 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대부분의 디퓨전 베이스 모델이 이 DDPM을 어떤 베이스 라인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이거는 이제 CBPR 2022 튜토리얼에서 가져온 건데 아까 초기 논문 같은 경우는 어떠한 노이즈를 더하는 과정이 가우시안 노이즈로 정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뭐 가우시안이나 혹은 뭐 바이노미얼 이런 것들을 더할 수 있었는데 DDPM에서는 가우시안을 더하는 과정으로 정형화를 딱 이제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워드를 통해서 어떤 노이즈가 더해지는 과정이라면 리버스는 역으로 노이즈를 덜어내는 과정을 학습을 한 것으로 이제 앞선 논문들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의 조금 차이점들은 어, 이 로스 펑션을 이제 추적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와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를 어떤 걸 사용했는지 뭐 이 정도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보자면 앞에서는 직접 어떤 평균을 예측하는 모델이었다고 한다면 이 DDPM에서는 평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이즈 자체만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링으로 수행을 했고 네트워크 자체는 어, 풀리 커넥트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미지 처리에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유넷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 일단 식전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한 상태에서 이렇게 세 가지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regularization, 즉 이제 어떠한 그 분포 간의 그 트랙터블한 분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고, 디노이징은 이제 노이즈를 없애가는 그 과정에 대한 로스, 그리고 컨스트럭션은 이제 X0, X1과 관련된 로스인데,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나오는 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와 매칭해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직관적인 이해를 가진 상태로 다시 들어가 보자면, 일단 첫 번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은 어느 정도 무시가 가능한 텀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어 일단 P 자체를 이 XT 자체를 우리가 트랙터블한 분포 그중에서 가우지안 노이즈라고 가정을 했고 계속해서 커널을 통해서 우리가 가우지안 노이즈를 더해가는 포워드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둘은 어떤 같은 가우지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LT 자체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DDPM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중간에 디노이징 프로세스에서의 로스인데 이 로스를 어 우리가 둘 다 이제 가우지안 분포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수식을 전개해 보자면 이 오른쪽에 평균과 같은 이러한 수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더 이제 중요한데 기존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노이즈를 더해가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어떠한 타임 스텝 t에서의 그 xt는 x0와 어떠한 그 이 노이즈 간의 어떠한 연산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고 이것을 활용한다면은 기존에 직접 민을 예측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타임 스텝에서의 노이즈만 예측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 의의를 다시 보자면은 그러면 이 모델은 어떠한 그 해당 타임 스텝에서 노이즈를 예측하는 모델로 이제 바뀐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노이즈를 예측하는 모델이 되도록 로스가 구성된 것이고 이 옆에 있는 이 리컨스트럭션 같은 경우도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 디노이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트레이닝과 샘플링 되는 과정을 알고리즘을 보면은 매 스텝마다 노이즈를 이렇게 샘플링해서 이미지에 더해주고 이 특이한 점은 이제 t가 그 뭐 순차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1부터 t까지 해서 랜덤으로 이렇게 뽑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타임 스텝에 대한 그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t가 뭐 2분의 t가 뽑혔다면은 2분의 t에서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러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1이 뽑혔다면 t가 1인 상태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을 배우는 이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후에 샘플링 과정은 이 제너레이션 과정인데요.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이제 점차 이제 샘플링 과정이기 때문에 점차 노이즈를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최종적인 X0를 복원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T를 어떻게 모델이 받아들이는가를 보시면은 이 가운데 있는 게 유넷의 구조인데요. 일단 왜 유넷을 사용했는가를 보시면 이 이미지 처리에 강한 네트워크이기도 하면서 이러한 그 고차원과 저차원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태스크에서 좀 유용한 모델이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닛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특이한 점은 이 T가 모든 레이어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점인데 저희가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어떠한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는 것처럼 T 자체를 계속 이렇게 컨캣을 해서 이 모델의 디노이징 과정에서 이 T라는 것을 계속 그 어웨어한 상태로 이 노이즈를 제거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 모델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성 결과는 아까의 논문들보다 훨씬 더 사실적인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논문과의 차이인데 애초에 해상도 차이가 있어서 조금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훨씬 더 사실적이고 디테일한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DDPM은 스텝도 이제 그 연상량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이 T 같은 경우도 보통 T는 1000 정도로 이렇게 스텝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 논문이라 할 수 있고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스테이블 디퓨전이었습니다. 기존 DDPM의 하이 코스트인 점을 해결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도 성능은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러한 연구가 나온 것이고요. 간단하게만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이 디퓨전 대중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논문이라고 합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 쪽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성능이 아니라 이제 코스트를 낮춘 방법을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픽셀 단위에서 앞에서 이루어지던 이 디퓨전을 픽셀 단위가 아니라 어떠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옮긴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원래는 이제 픽셀 스페이스에서 이 디퓨전 과정이 다 일어났다면 인코딩을 한번 해서 어떠한 잠재 차원으로 넘겨서 그 상태에서 디퓨전을 하고 다시 복원을 하는 이러한 과정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레이턴 스페이스를 어떻게 정해야 되냐라는 이제 의문이 생길 것 같은데 이제 논문에 나오기로는 이러한 생성 모델은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perception compression, 즉 이제 지각적인 부분이라고 말을 하는데 좀 로우 레벨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디테일이라던가 노이즈가 조금 더 추가된 거를 덜 추가, 좀 더 제거하도록 약간 이러한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시멘틱 컴프레션 같은 경우는 좀 하이 레벨과 관련된 부분인데,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배운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런 것처럼 두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인코딩을 통해서 이 시멘틱 컴프레션 부분을 넘겨서 이 퍼셉션 컴프레션 부분으로 레이턴트를 넘긴 다음에 이 부분에서 컴퓨트를 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이 앞선 이 퍼셉션 컴프레션 부분으로 압축을 수행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컨디셔닝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시멘틱 맵이라던가 텍스트 혹은 뭐 이미지 등등 꼭 이제 어떠한 노이즈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모달리티들을 중간에 추가해서 이것을 반영해서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은 이제 저차원 공간에서 샘플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유넷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도 쓰긴 했지만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도 잘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넷을 썼다. 그리고 이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압축하는 이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꼭 이미지 생성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에디팅이라던가 이러한 다양한 태스크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컨디셔닝만 이제 간단하게 다시 보고 넘어가면 어, 뭐 예를 들면 뭐 이미지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 어떤 뭐 클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어떤 같은 차원으로 이제 인베딩을 시킨 후에 트랜스포머에서 쓰는 이런 퀵쿼리 밸류를 활용해서 이것들을 이제 반영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조금 특이했던 거는 이제 이 쿼리 자체는 현재 피처에서 뽑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이제 생성 과정에서 뭐 노이즈를 제거할 때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가 약간 이런 것들이 작용할 것인데 그때 그것들을 이제 이 컨디셔닝에서 넣어준 것에서 참고를 해서 생성을 하겠다 약간 이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트레이닝 자체 같은 경우는 앞선 식과 거의 동일한데요. 기존의 픽셀에서 샘플링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오토인코더로 압축된 이 Z 차원에서 샘플링을 해서 결국 이 노이즈 자체를 잘 예측하도록 하는 그러한 식으로 학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물을 보시면은 어, 이러한 그 코스트를 굉장히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생성이 되면서 이러한 다양한 모달리티들, 특히 이제 잘 텍스트들을 잘 반영해서 생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내용은 이 정도까지 준비를 했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뭐 그루트 애넌처럼 어떠한 다 아예 다른 분야에서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스페이스에서 옵션을 하는 게 네, 간단하게 나 잘- 네. 그러면은 실질적인 성능은 픽셀 단위에서 하는 게 더 좋은 게 맞나요? 성능도 많이 개선이 된 거라고 봐요. 이 논문에서는 어떤 뭐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 코스트를 낮추는 것에 이제 큰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굳이 픽셀에서 하지 않고 어떠한 이러한 그 컴프레션이 잘 적용된 스페이스에서 적용한다면 그러한 것을 잘 재현할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픽셀 같은 경우는 뭐 이미지만 봐도 200, 255, 255 곱하기 3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큰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뭐 8분의 1 정도로 줄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계산을 할 때는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그런 강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민준. 네. 저는 이거에도 되게 신기한 게 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디스트리뷰션 중에서도 랜덤리스가 제일 높은 디스트리뷰션으로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데 음, 그러면 사실 디노이징 과정에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노이즈 값이 어땠는지를 예측할 때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음, 랜덤리스가 가장 높은 분포이기 때문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우시안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계산상의 편의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분포를 잘 설정해서 그것을 학습이 되도록 잘 정의를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앞선 이제 얼리워크에서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얼리워크에서도 꼭 이제 가우지안으로 정의를 하지 않았지만은 뭐 바이노미얼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우지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저는 이제 랜덤 노이즈, 랜덤 레이턴 스페이스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고양이 인지 합성하고 싶으면 그에 네. 맞는 노이즈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걸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음, 얘가 제가 고양이를 만들고 싶다는 의도를 모델이 어떻게 파악하는? 음, 인코딩을 통해서 고양이 이미지를 먼저 인코딩 해보면은 대충 어떠한 차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차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것처럼 컨디셔닝을 수행할 때 내가 고양이라는 어떠한 시멘틱을 더하고 싶다면은 관련된 것을 추가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창기 네. 모델들은 그런 기능은 없었겠네요. 그냥 단순히 인코딩, 디코딩 이런. 초창기, 네. 이 컨디셔닝 자체가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긴 한데요. 네. 일단 뭐 앞서 얘기했던 DDPM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뭐 그러한 언급은 저는 못 봤던 것 같고 앞선 경우는 그러한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테이블 디퓨전 보조 40페이지에서 제가 이걸 잘 이해를 잘 못했는데 네네네. 허리키 밸류를 그럼 각각 노이즈를 더하고 디노이징 하는 걸 계속 학습하는 건지 이 허리키 밸류가 들어간 게 정확히 어떤 역할로 사용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음, 이 컨디셔닝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컨디셔닝 할 때 이제 그 내가 추가하고 싶은 그런 시멘틱함을 디노이징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스텝에서 어떤 스텝을 T-1에서 T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10에서 9를 할 때는 뭐 어떤 특정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일 수 있겠죠. 그럴 때 그 과정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 이미지에서 좀 왼쪽 위를 뭐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볼게요. 그럼 그때 그 과정에서 그러면 어디를 참고해야 되는가? 뭐 예를 들면은 텍스트로 왼쪽 위에는 뭐 사자가 있어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어, 이제 키쿼리 밸류화해서 이제 여기서 만들어 놨을 거고 그러면은 그 키쿼리 밸류를 활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스텝에서의 그 쿼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활용하겠죠.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조금 어려웠어. 저도 이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웠어서 완벽한 설명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사실은 따로 없어요. 점심시간 네. 1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거 그냥 끄면 돼요? 끄면은 자동으로 저장돼요? 인터넷 연결을 계속 해주세요. 그 아마 네.
끄시고 네네네. 그 회의 종료하시면은 뜰 네. 거예요. 아, 그래서 5분 남았